육안으로 왜 이거 하라 그동안 이거 하라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좀 조화를 만들어줘야 모양도 편안함도 훨씬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하고 싶을 때 댓글 보면 고민에서 소음순 수술했는데 왜 나아지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네 있죠. 네, 소음순 수술하고 기대했던 만큼 나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선생님, 네. 왜 그런 걸까요? 우선은 수술하기 전에 상담을 자세히 잘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수술을 왜 하려고 하는지, 어떤 걸 개선하고 싶은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방향이 없이 수술을 하고 나면 내가 원하던 결과가 없어, 이렇게 실망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수술할 때 레깅스, 수영복 이런 데서 좀 아주 날씬한 소음순을 원해. 이런 분들은 날씬하게 수술을 하면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거고, 난 좀 자연스러운 모양이면 좋겠어 라고 해서 좀 더 두께나 폭이나 이런 것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사전 상담에서 확실하게 좀 체크가 돼야 되겠다. 보통 소음순 수술이랑 또 같이 많이 하는 뭐 음액 수술 이런 거를, 나는 음액 포경 수술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필요한지 이런 거는 좀 성적인 부분이니까, 그렇죠. 또 사적인 부분이지만 잘 체크가 되면은 수술하고 나서 아무래도 원하는 결과를 가질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하지만 애초에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선생님. 뭐 소음순이 불편해서 수술하시는 분들 중에 그게 외음부 염증이 일시적으로 심해서 그게 만약 일시적인 증상이라면 그 이유만으로 수술 결정하는 거는 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네. 예를 들면 질염이 자꾸 생기는데 이게 소음순 때문이다. 소음순 때문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게 100%다 소음순 때문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소음순 수술을 했는데도 질염이 하나도 안 나아졌어.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증상의 원인이 뭔지 잘 파악을 하고 수술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보통 이제 소음순 수술할 때 불편하다는 분들은 이게 소음순이 일단 외부로 돌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질염이라는 거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몸 안에 있는 부분이고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외음부 질염이라고 하는 말 속에 내부 외부의 염증을 다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까 양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를 잘못하신 분들은 마치 소음순 수술만 하면 나는 질염에서 영원히 해방될 것 같은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지 말라,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소음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선생님? 하고 싶을 때 가장 많이 흔하게 말씀하시는 증상은 레깅스를 입었을 때, 그리고 뭐 자전거를 탈 때, 그리고 뭐 꽉 끼는 청바지를 입을 때, 이런 때 불편함을 느껴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음순 자체가 비대해서 불편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게 비대하지 않더라도 비대칭인 분들이 있어요. 한쪽만 크게 되면 그게 아주 크지 않더라도 그게 계속 신경 쓰이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꼭 하시는 게 좋죠. 맞아요. 제 환자 중에도 한 분이 유치원 때 자전거 배우다가 소음순이 이렇게 찢어져서, 그분은 그게 아주 인생의 컴플렉스라고 6살 때 다친 거를 그때 31살에 와서, 그래서 이렇게 찢어진 데 다시 이어서 붙인 다음에 다시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 드렸거든요. 네, 그분은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 육안으로 봤을 때, 그 눈으로 봤을 때도 드러나는 치과가 가는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진찰할 때 보면은 많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거나 덜렁덜렁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관계 하거나 이럴 때 좀 많이 불편하겠다. 평소에 활동할 때 불편하지 않아요? 이런 말이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너무 이제 자기 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창피해서 말 못하던 분들이 안 그래도 그게 좀 많이 불편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면 한번 수술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연결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던 환자분 중에서는 목욕탕에 가서 서서 거울을 보면 그 부분이 이렇게 좀 돌출되어 있는 게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해서 계속 신경 쓰여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본인이 보기에 너무 티가 나니까 그런 분들도 수술을 하시는 게 훨씬 낫죠. 네. 아무래도 임신 중에 착색도 되고 좀 늘어지는 증상이 심해지고, 근데 아기를 딱 낳고 나면은 왠지 여자들이 아기 낳기 전으로 딱 돌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출산하시고서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기저에 깔려 있는 거는 내가 여성으로서 좀 심리적으로 많이 아름다워지고 싶다. 그게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병원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잘하는 병원? 어떤 걸 수술 잘하는 병원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잘하는 의사, 잘하는 병원? 그런 데 가야겠죠. 일단은 그 전체적인 모양을 볼 줄 알아야 되니까 경험이 좀 많아야 훨씬 수술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음순 수술을 하려고 왔는데 소음순만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조직도 같이 늘어나고 위아래 부분의 조직들이 같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조화를 만들어줘야 모양도 나중에 하고 나서 느끼는 편안함도 훨씬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경험이 많은 병원에 가시는 게 좋죠. 출산하고 그리고 또 노화되고 특히 뭐 한 40대 들어서도 소음순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소음순 그 주변 뭐 대음순이라 그랬지 아니면은 질 입구에 있는 그 회음부 근육이라든지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의 문제까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전체적인 개선을 해야지 사실 이제 미용적으로도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음순 수술할 때 내가 이 소음순을 어떻게 디자인해서 이걸 어떻게 절삭하고 어떻게 다시 재건해서 마지막에 성형을 하면 어떤 결과가 된다라에 대한 어떤 그런 의사 본연의 어떤 그런 상상력과 스킬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병원 그 의사의 수준이나 뭐 결국 환자들의 평판 이런 거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사실 이게 말로 하면 모든 수술은 자르고 지혈하고 꼬매고 그게 단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디자인을 거기다가 추구하고 그걸 녹여낼 수 있는가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민감한 부분이어서 그렇죠. 부위 부분이어서 네. 상담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어떤 증상 때문에 왜 하는지 이거를 충분히 상담하고 이걸 들어줄 수 있는 병원에 가셔야 돼요. 보통 소음순 수술을 하러 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잘릴까요? 이 얘기부터 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환자분들 얘기 그쵸. 들어보면 그쵸, 네, 그쵸. 충분하게 상담을 하고 어떤 게 불편한지 어떤 걸 더 많이 개선하고 싶은지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그쵸. 병원 거기를 가셔야 되죠. 이게 너무 간과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진료실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환자분이 그때 돼서 갑자기 이렇게 심각하게 막 이제 생각하는 거지. 내가 이걸 왜 하려고 그랬더라? 그래서 막 이게 처음에 동기가 뭐지? 근데 사실 환자분 본인의 그 수술의 성패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왜 하고 뭘 원하는지 이제 사실 거기에 대해서 좀 상담이 되는 게 아무래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상담하시나요? 저는 환자분들 부담스럽지 않게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환자 오시면 이거를 왜 하려고 하시는지 제일 먼저 그거를 물어봐요. 네, 어떤 그쵸. 게 제일 불편하셨는지 그걸 그쵸, 제일 그쵸. 물어보죠. 네, 그 얼마큼 이뻐지고 싶은지. 트리트에서 하는 네. 건데요. 맞습니다. 네,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하고 나면 되게 많이 아프지 않나? 얼마 정도 있어요? 회복이 되나? 이거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맞아요. 아픈 것 때문에 제일 수술을 결정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수술한 당일은 오히려 많이 안 아파하시고 그 다음 날이 오히려 좀 따끔거리고 쓸리고 이런 느낌이 좀 있고 오히려 약간 다음 날이 붓고 근데 많은 신체 활동을 하시지 않는 거면 일상적인 생활을 하실 거면 그 정도 생활 하시는 데는 큰 문제 없을 정도예요. 모든 그 수술이 제일 많이 아픈 게 이틀째 지나고 네, 3일째 되면 좀 부종이 가라앉거든요. 지혈한다고 뭐 이렇게 열을 가하는 기구 있거든요. 별로 안 써요. 이제 그거 많이 쓰면은 더 많이 붓고 더 많이 아프기 때문에 가능한 적게 쓰고 조직 손상을 좀 적게 하는데 많이 붓는 분들이 많이 아파요. 근데 내가 체질적으로 좀 덜 붓는 분들은 좀 덜 아파요. 그래서 덜 붓게 하려면은 아이스팩으로 압박을 열심히 하고 수술 하루 지나면은 실밥이 있어도 좌욕을 해서 좀 부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안 생기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늘 열심히 드리죠. 절개하는 선 자체가 크지 않아서 대부분 뭐 이틀째, 3일째 잠깐 아프고 넘어가요. 네. 그러면 부작용이 일단 어떤 게 있어요, 선생님? 부작용? 내 맘에 안 드는 거? 약간의 출혈? 근데 소음순이 자체가 뭐 큰 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소음순 수술하고 나면 뭐 성감이 떨어질까? 소음순 수술하면 뭐 애기 낳는데 뭐 문제가 될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능이 없어요. 그냥 정말로 문 역할, 닫아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없죠. 그러니까 제일 걱정하는 게 뭐 출혈이 생길까, 염증이 생길까 이 정도인데 그거는 수술하고 나서 잘 관리만 하면 되는 거라서 뭐 큰 부작용을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하나 더 말씀하신다면 모양이 안 됩니다. 그쵸. 모양이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 제가 하고 나서 한 달 지나면은 외래 오시면은 몇 점이냐고 제가 환자분한테 꼭 물어보거든요. 아, 100점 주세요. 고민을 너무 혼자 인터넷에 대고 오래 하면은 결론이 안 나니까 본인이 믿고 할 수 있는 병원에 와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플까봐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수술을 하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그렇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들 일상생활 하시고 그냥 약간 불편한 정도는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 정도 때문에 수술을 막 몇 년씩 고민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